안녕하세요, 키미TV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얼마 전 현대자동차가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WRC 제조사 부분 1위의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일본의 토요타를 상대로 역전하여 시즌 챔피언이 된 것이라 더욱 짜릿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WRC란 1973년에 시작된 국제자동차 연맹에서 주관하는 월드 랠리 챔피언십의 약자로 F1, 르망 24시와 더불어 세계 최고 카테고리의 모터스포츠입니다. 한국에서는 크게 인지도가 없지만 유럽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는 경기로 F1처럼 1년 동안 10개에서 15개 국가에서 다양한 기후와 조건의 도로 위에서 펼쳐지는 레이스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계획된 14개의 라운드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7개의 라운드만 치러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WRC와 관련한 이야기 15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계절. 일반적으로 1월에서 11월, 즉 모든 계절의 조건에서 달리는 경주이며 포장, 비포장 모두 경기가 열립니다. 날씨도 가리지 않아 눈이 내리든 비가 내리든 도로가 물에 잠겼든 상관하지 않고 참가자들이 질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떼가 뛰노는 농로, 숲으로 둘러싸인 눈길, 그리고 바로 옆이 절벽인 고갯길까지 정해진 코스라면 지형을 가리지 않고 달리기 때문에 F1과 비교하면 주행 환경에 의한 다양한 사건과 드라마가 많고 그만큼 위험하기도 합니다. 둘째, 기록 경기. 참가하는 모든 차가 서킷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경주하는 F1과 달리 WRC는 한 경기당 약 20개의 스테이지로 나누어 각 스테이지별 기록의 합이 가장 짧은 차량이 우승하는 경기입니다. 즉 기록 경기입니다. 레이스 도중 경쟁자를 볼 수 없으므로 시간 단축만을 위해서 드라이버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WRC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스테이지. 스페셜 스테이지는 랠리 경기의 주 무대로서 출전 차량들은 한 경기당 350km의 거리를 20개 안팎의 구간으로 나누어 달린 후 주행 시간을 합산해 가장 짧은 순서대로 순위를 정합니다. 파워 스테이지는 일반적으로 랠리의 최종 스테이지로 결과에 따라 보너스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로드 섹션은 스페셜 스테이지 간의 이동 구간으로 실제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랠리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안전규칙을 위반하면 벌금을 내거나 벌칙을 받게 됩니다. 슈퍼 스페셜 스테이지는 2km 내외의 서킷의 형태의 짧은 코스로 구성되며 차량 2대가 1대1로 경주를 하는 형태로 팬 서비스 차원에서 구성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가정비. 경주 차량은 하루에 3번의 정해진 시간 내에서 서비스 파크에서 정비를 받을 수 있으며 아침 15분, 점심 30분, 그리고 오후 45분에 정비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파크로 가기 전에 경기 중 발생한 고장은 드라이버와 코-드라이버가 스스로 정비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드라이버와 코-드라이버는 자동차에 대한 엔지니어직 지식이 필수입니다. 현대팀의 간판 드라이버 티에리 누빌 선수는 2014년 부족한 냉각수를 맥주로 채워 넣는 재미있는 모습으로 위기에 대응하며 금주의 퀵탱커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 관중의 지원. 차량이 전복되거나 코스를 이탈할 경우와 같이 드라이버와 코-드라이버 2명의 힘으로 상황이 해결이 어려운 경우는 관중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시간 페널티가 부여됩니다. 코스에 복귀하지 못하면 실격이기 때문에 페널티를 감수하고서라도 관중의 도움을 받아 코스로 복귀하는 차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포인트 제도. F1과 동일하게 1위에서 10위까지 포인트가 차등 부여되며 시즌 중 합산된 포인트가 가장 높은 드라이버와 팀이 챔피언이 됩니다. 이와 별개로 파워 스테이지의 순위에 따라 1위에서 5위까지 5에서 1포인트의 보너스 포인트가 부여됩니다. 일곱 번째, 팀당 3대의 차량. 팀당 3대의 차량이 경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팀당 상위 2대의 차량의 점수만 제조사 포인트에 합산됩니다. 여덟 번째, 양산차 기반의 경주. WRC에 참가 가능한 차량은 연간 25,000대 이상 생산하고 일반 도로에서 주행 가능한 양산 차량을 기반으로 개조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현대는 i20로 경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1.6L 터보 엔진. 차량의 배기량은 1.6L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출력은
400마력에 가까운 출력으로 시속 0에서 100km까지 채 3초가 걸리지 않습니다. 양산형 모델의 3배 정도의 출력과 가속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0번째, 드라이버의 능력. 대다수 코스가 흙길이고 심하면 눈, 진흙 등으로 노면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 시속 160에서 180km의 속도로 달려야 하는 극한의 드라이빙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극한 상황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코스를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기록이 많이 갈린다고 합니다. 이에 올로드 레이싱인 F1과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드라이버에 요구되는 능력도 다른 듯 싶습니다. F1 챔피언 키미 라이코넨과 한때 유망했던 F1 드라이버였던 로버트 쿠비차도 WRC에 도전한 시절이 있었으나 F1만큼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F1보다 WRC 드라이버가 우위에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전혀 다른 유형의 레이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1번째, 코어 드라이버. 랠리에선 특정 서킷의 랩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 장거리 주행을 하므로 주행 중 맞닥뜨리게 될 코스의 형태를 주행하는 동안 한 박자 먼저 드라이버에게 읽어주는 조수석의 코어 드라이버와의 팀워크가 매우 중요합니다. 코어 드라이버는 연습 주행 시 코너의 방향과 세분화된 각도, 웅덩이 여부 등을 노트에 빠짐없이 적고 실제 엄청난 속도를 질주하는 경주에서 드라이버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높은 집중력과 순발력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또한 경기 중 발생하는 차량 고장에 대응할 수 있는 미케닉적 지식 또한 필요합니다. 12번째, 세바스티앙 로브. F1에 마이클 슈마허가 있다면 WRC에는 세바스티앙 로브가 있습니다. 커리어 측면에서 보면 로브가 더 위상이 높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 이유는 2004년에서 2012년까지 무려 9번 연속으로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달성한 WRC의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부터는 현대와 파트타임으로 출전하며 WRC에서 드라이빙 중이며 현대에서 우승은 없지만 1974년생인 그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는 죽지 않은 클래스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3번째, 그룹 B.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인 80년대 초중반 겨우 몇 년간만 운영되었지만 엄청나게 강렬한 인상으로 WRC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이야기되는 것이 그룹 B입니다. 당시 그룹 B는 연간 200대만 생산되면 개조하여 참여할 수 있었고 차량 개조에 거의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괴물 같은 출력을 가진 차들이 자갈로 된 도로에서 시속 200km, 제로백 3초 미만의 엄청난 성능을 보였지만 동시에 이런 괴물 같은 출력을 다른 드라이빙 어시스트 장비들이 받쳐주지 못하며 드라이버가 컨트롤을 하기 너무 어려운 차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결국 차량이 코스에 바싹 붙은 관중을 덮쳐 3명이 사망하고 31명이 부상을 입는 큰 사고와 차량이 절벽으로 추락하여 폭발하였고 이로 인한 드라이버, 코어 드라이버 전원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여 그룹 B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납니다. 많은 올드 WRC 팬들은 아직도 그룹 B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14번째, 침체되는 WRC. WRC는 1980년대가 인기의 정점에 있었던 전성기이며 1990년대 이후 제조사들은 재정난을 이유로 참가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시트로행마저 철수하며 현대, 토요타, 포드 3개의 제조사만 참가하고 있을 정도로 그 규모가 축소된 상황입니다. 과거에 참가했었던 주요 기업들은 아우디, 푸조, 스바루, 미쓰비시, 란치아, 폭스바겐, 피아트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아 자동차도 90년대에 참가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15번째, 현대의 2년 연속 우승. 코로나 사태로 시즌에 계획된 절반의 경기가 열리지 못하고 7경기가 열린 2020년에도 현대는 토요타를 제치고 무려 2년 연속 제조사 챔피언으로 등극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1996년 WRC 하위 클래스에 처음 참가한 현대는 2000년 현대차는 마침내 포드, 푸조, 시트로엔, 미쓰비시, 스바루 등 완성차 업체들과 함께 WRC 최고 클래스에 참가했지만 도전 첫해 13번의 경주에서 단 한 번도 포디움에 오르지 못했고 이후 4년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현대차는 세계의 높은 벽을 통과하며 결국 2003년 WRC에서 철수합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2012년 WRC로 복귀하였고 수년간 지속적인 도전 끝에 2020년 마침내 현대는 토요타, 포드를 제치고 제조사 부문 2년 연속 종합 우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리 침체기를 겪고 있는 WRC이지만 이는 대단한 결과로 인정할 만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상 WRC와 관련한 15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2021년에도 현대가 WRC에서 챔피언이 되는 멋진 모습을 기대하고 앞으로 한국인 WRC 드라이버가 탄생하여 현대팀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바람과 함께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키미TV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